자, 전해드린 대로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 잠깐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수상 통보를 막 받았을 때에는 사실 현실감이 들지는 않아서 그저 침착하게 차분히 대화를 나누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언론 보도까지 확인하자 그때야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이후 제 개인적 삶의 고요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신 마음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제 한강 작가가 어제 국내 한 재단의 수상자로 참석을 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소회를 밝혔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노벨상을 시상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또 인생에 깨지기 쉬운 그런 것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 표현을 했는데 어제 그 포니 정상 혁신상을 받는 한마디가 시적인 산문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수상 당일 그러니까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네. 10월 10일 날 저녁 8시에 전화를 받고 했을 때의 소감 정말 믿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들과 식사하고 했었던 그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정말 자기 일처럼 따뜻하게 축하해주는 어떤 독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말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어떤 소회도 나는 뭐 천상 작가니까 소설로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다가오는 내년 상반기에 소설을 지금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뭐 기존의 작품뿐만 아니고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어떤 작품이 올지 기대가 되는 그런 수상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도 뭐 들으셨지만 한강 작가 자신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믿고 있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수상 소감을 좀 전하면서 사소하지만 자신의 일상이 좀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냈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한강이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은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굉장히 진실되게 말을 해줬는데 술을 못 마신다고 했고요. 또 커피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까지 끊을 정도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작품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고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술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으면 내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작품을 생각하고 뭔가가 상상이 됐을 때 그걸 적고 그리고 조금 써보고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지우고 이러면서 굉장히 고요한 삶 그러니까 작품 활동에 굉장히 매진한 삶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이게 좀 고통스럽지만 또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듯한 한강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강 작가 어제 차기 작가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1994년 1월에 첫 소설을 발표했으니 올해는 그렇게 글을 써본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약 한 달 뒤에 저는 만 54세가 됩니다. 통설에 따라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고 가정한다면 6년이 남은 셈입니다. 일단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자, 오디오가 이제 깨끗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들으신 대로 이제 한강 작가 앞으로 6년간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신간 나온다는 얘기인데 기대가 큰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3부작 트릴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겨울 3부작이라고 하는데 겨울 1부작, 2부작이 이미 나왔고 마지막 3부작의 종지부를 찍는 작품이 내일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 황순원 문학상으로서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김유정 문학상으로 작별, 앞으로 얼마 전에 얘기했던 작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별개의 작품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겨울 벤치에서 여성이 잠들다가 깨어나 보니까 이 눈사람이 됐던 네. 그런 얘기 되는 건데 네. 그런 어떤 겨울 1, 2부작에 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겨울 3부작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특히 한강 소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3부작 종지부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54세 학번으로 네. 89학번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작가의 최전성기가 이제 50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60살까지 남은 게 한 6년 그리고 앞으로 2년에 한 권 정도 해서 3권의 책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중에 노벨상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후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작품을 써낸 작가들도 적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좋은 작품이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한강 작가의 책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서점가에서도 뭐 품절 대란까지 있고 뭐 엿새 만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고요. 이게 듣기에는 정말 뭐 꿈의 숫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팔린 건가요? 그러니까요, 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100만 부를 팔릴 때까지 1년이 더 걸렸어요. 근데 6일 만에 103만 부가 팔렸다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책도 7만 부가 팔렸기 때문에 총 110만 부가 팔렸는데요. 이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인쇄가 한 15% 정도 받는다는 거니까요. 네.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출판업계라든가 작가들도 간만에 어떤 우리 국민들이 종이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강 작가에 대한 뭐 기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